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환인 유방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방암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유방암이 왜 생기는지, 어떤 과정으로 시작되는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자라고 자리를 잡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명은 익숙하지만 원리는 낯선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방이라는 기관이 가진 구조, 여성의 몸이 평생 겪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 또한 그 자체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성의 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유방암이 생기는 진짜 배경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방암은 단순한 실수나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며칠 유지했다고 해서 생기는 병도 아니고 특정 음식을 조금 먹었다고 바로 암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여성의 몸이 평생에 걸쳐 겪는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며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병은 여러분의 잘못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여러 방향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의 출발점에는 여성의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르몬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정확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찾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사춘기부터 시작해 임신, 출산, 모유 수유, 폐경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몸은 계속 변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세포, 혈관, 호르몬,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 함께 흔듭니다. 유방은 호르몬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는 기관입니다. 사춘기 때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며 유방이 자랍니다. 세포가 빠르게 늘어나고 조직이 복잡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이 과정은 건강한 성장 과정이지만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많다는 것은 DNA 손상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라는 뜻도 됩니다. 손상된 DNA가 잘 회복되면 문제가 없지만 회복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 작은 누적이 몇 년, 몇십 년을 지나면서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또 다른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임신 중에는 유방이 모유를 준비하기 위해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면서 또 한 번 유방 조직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모유가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세포의 대사가 크게 활발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성의 몸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변화이지만 그만큼 호르몬의 변화폭도 큽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유방세포에 계속 영향을 주고 그 과정에서 작은 불균형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크게 몸의 변화를 느끼는 시기는 폐경 전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몸 여러 곳에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알려진 얼굴 화끈거림, 수면 장애, 기분 변화, 뱃살 증가 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에서 호르몬, 지방, 염증, 스트레스 호르몬 등이 뒤섞이며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시기에 유방 조직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방암은 40에서 6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할까요? 이유는 여성의 몸이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의 급감, 스트레스 증가, 수면의 변화, 장 건강의 변화, 지방 분포 변화 등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변화들이 단독으로는 큰 위험이 아닐 수 있지만 함께 나타날 때 유방 조직은 가장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에 세포 회복 능력의 감소까지 더해져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지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지방을 단순히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기능을 가진 조직입니다. 지방은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폐경 후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이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은 안정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호르몬 신호가 유방 조직을 흔들어 세포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암의 발화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방암의 위험 요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붓고 아픈 것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세염증입니다.
아프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몸속 세포를 계속 자극하는 염증입니다. 이 미세한 염증은 고지방 식단, 야식, 가공식품,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장내 세균 불균형, 복부 비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염증 지표가 일반인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은 유방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암이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유방 조직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장 건강 또한 유방암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의 중심이자 호르몬 대사 기관입니다. 장내 세균이 건강하면 에스트로겐 대사가 원활하고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장 환경이 무너지면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유방으로 다시 흘러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유방 세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유방암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 세포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결과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수면 부족은 암세포를 감시하는 NK세포의 활동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두 가지는 현대 여성에게 매우 흔한 문제이며 유방 조직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요약하면 유방암은 단일 원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유전,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수면, 지방, 염증, 장 건강, 면역력 등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방암의 위험을 서서히 높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성의 몸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편에서 우리는 유방암이 왜 생기는지, 여성의 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지, 호르몬과 지방, 스트레스, 염증이 어떤 방식으로 유방암 환경을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해 없이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몸을 이해하는 순간 예방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유방암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여성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초기 증상 6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회복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도 당신의 회복을 위해 더 따뜻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회복 시간이었습니다.